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송프로 실전 경매의 송프로입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날씨도 선선하고 임장 다니기 좋은 계절입니다. 열심히 임장 다니셔가지고 좋은 물건 많이 낙찰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경매로 부자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좋은 경매 길라잡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 선순위 전세권자의 비밀이라는 주제의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 많은 질문을 주셔가지고 그 영상 아래 설명란에 제가 추가 설명을 자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혹시나 그 영상 보시고 이해가 안 되거나 납득이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고 그 설명을 읽어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올렸던 영상이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오늘은 좀 가볍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오늘 주제는요, 경매 입찰할 때 흔히 하는 실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지난 10월 2일 경매 결과, 어제입니다. 어제 10월 2일 경매 결과인데요. 이 경매 결과를 보다 보니까 납득이 안 가는 사건이 있어서 한번 봤습니다. 서산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최고 매각가율이 737%입니다. 감정가가 1억 3천이고 최저가 9,100인데 매각가가 9억 6,600입니다. 좀 이상하죠, 여러분. 눈치 빠르신 분들은 뭐 벌써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런 유형의 실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3타경의 5156이고요. 충남 서산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고 전용 8사고요. 감정가가 1억 3,100입니다. 그리고 어제죠. 10월 2일 날 9억 1,100만 원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경매를. 낙찰가를 보니까 9억 6,620만 원입니다, 여러분. 이거 납득 가십니까? 어떤 실수인지 아시겠죠? 이렇듯 최저가가 9,170인데 낙찰가가 9억 6,620입니다. 이거 분명히 잘못됐겠죠. 서산에 있는 이 아파트가 아무리 폭등을 했다 하더라도 감정 1억 3천인데 9억 6천이 될 리는 없겠죠. 이건 분명히 입찰자가 동그라미를 하나 더 쓴 겁니다. 9,662만 원을 쓰고자 했는데 동그라미를 하나 더 쓴 거죠. 그래서 9억 6,620 당연히 1등이겠죠. 월등하게. 감정가 대비 737%입니다. 자, 이럴 경우 이 낙찰받은 분은 잔금 납부를 하실까요? 잔금 납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입찰 보증금 917만 원은 법원에 몰수가 됩니다. 이렇듯 조그마한 실수가 이렇게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경매하러 법정에 나가보면 투찰 마감 시간 5분, 3분, 2분 이렇게 막 급하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시겠죠. 급하게 와서 빨리 적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습관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경매 입찰을 하러 가면 하루 전날 기일 입찰표를 미리 작성을 해 둡니다. 프린트합니다, 저는. 그래서 써놓은 입찰표와 빈 용지를 함께 가져갑니다. 그래서 당일 아침에 법원 분위기를 보고 경매 법정의 분위기를 보고 이 금액 그대로 가도 되겠다 싶으면 준비한 입찰표를 내고 아니면 가져간 빈 용지에 수정을 해서 입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습관인데요. 이 부동산이라는 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쉽게 너무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숫자 하나 잘못 적었을 뿐인데 거의 900만 원, 900만 원을 법원에 몰수당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미리 좀 준비해서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 사건은요, 지난 9월 5일 날 진행된 사건입니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다세대 빌라입니다.
전용 14.8, 전용 14.8평입니다. 감정가가 2억 5,300이었어요. 한번 유찰되고 2차에서 매각이 됐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불허가 났습니다. 그때도 2억 1,300이었어요. 1등이. 지난 8월 1일 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유찰이 되고 최저 입찰가 2억 240만 원에 시작한 사건입니다. 근데 낙찰자가 나왔는데요. 총 3분 입찰하셔서 21억 5,980입니다. 감정가 대비 853%.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다세대 빌라가 21억의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분은 2억 1,500을 쓰고 싶었을까요? 작은 실수지만 이분은 2천만 원이라는 돈을 법원에 몰수를 당하게 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은 많은 돈이 들어가는 재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찰하실 때는 좀 더 신중하게 또 짚어보고 확인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2천만 원이란 돈을 법원에서 몰수를 하면요. 어떻습니까? 국고에 귀속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이 만약 매각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시 여기에서 경매를 진행할 것이고 그때 낙찰자가 나오면 이제 채권자에 배당을 해야 되겠죠. 그 배당할 때 몰수되었던 보증금이 합산해서 배당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국고로 귀속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배당에서 이 돈은 낙찰대금과 더해져서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가는 겁니다. 자, 이렇듯 조그만 실수가 큰 불행을 초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경매 입찰에 있어서 신중하게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자, 방금 보신 내용들은 그 입찰 금액을 잘못 적어서 보증금을 몰수당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지금부터는 흔히 하는 실수들을 한번 모아봤어요. 지금 보시는 게 기일 입찰표입니다. 기일 입찰표. 위에 해당 법원 표시가 있고 입찰 기일 날짜가 있고 사건 번호 적어주고 물건 번호 적어주고 입찰자 본인의 인적사항 적어주고 대리인이 있을 경우에는 대리인이 적어주고 여기가 입찰하는 금액을 적는 란입니다. 여기는 입찰 보증금을 적는 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실수가 이루어지는 거는 개찰에 포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잘못되면 개찰에 포함이 안 될 수도 있고 또는 아까처럼 0을 하나 더 적어서 9억 6천이 되는 경우에는 이분은 하자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최고가 매수인이 되는 겁니다. 경매 진행한다는 거죠. 잔금 내라고 잔금 납부 통지서 날아갑니다. 9억 6천에 대해서. 자, 조심하셔야겠죠. 그런데 물건 번호 안 적었어. 사건 번호 안 적었어. 날짜 안 적었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일 입찰표에 무효 처리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 절차 처리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민사집행법으로 경매를 진행하지만 민사집행법으로 다 규정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재판 예규로서 처리 지침을 만들어서 이에 따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일 입찰표의 무효 처리 기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요 4가지 정도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입찰하실 때. 자, 입찰 기일 안 적었어요. 아까 그 기일 입찰표에. 어떻게 되나요? 자, 입찰 기일은요. 기일 입찰표에만 기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입찰 봉투나 보증금 봉투에는 입찰 기일을 적는 란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해당 경매가 진행되는 법원의 사건 번호를 똑바로 기재를 하시면 그날 그 법원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맞으면 개찰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대구지방법원 본원에 입찰을 하러 갔었는데 어떤 분이 입찰을 하신 거죠. 그런데 웃긴 게 그 사건은 그날 대구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되는 사건이 아니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진행되는 사건이었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분은 당연히 입찰 못 하신 거죠. 자,
입찰 기일을 안 적어도 사건 번호만 맞게 적어 놓으시면 확인하고 개찰에 포함시킨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사건 번호를 안 적었어요. 어디에다가?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입찰표에 사건 번호를 안 적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보시면 입찰 봉투, 매수 신청 보증 봉투, 여기 두 군데에도 사건 번호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번호를 특정할 수 있으면 기일 입찰표에 사건 번호를 안 적어도 어떻게 한다? 개찰에 포함시킨다. 아시겠죠? 세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도 흔히 많이 나오는 실수입니다. 매각 물건이 여러 개인데 물건 번호를 적지 아니한 경우. 이 물건 번호 잠깐 볼게요. 자, 다시 기일 입찰표로 돌아와서 자, 입찰 기일 적었죠? 사건 번호 적었어요. 근데 이게 물건 번호 적는 란이 있어요. 이 물건 번호가 도대체 뭘까요? 물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혹여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경기도 화성에는 임야입니다. 임야고 10월 4일이면 내일인가요? 내일이네요. 근데 여기 위에 보니까 사건 번호가 이렇게 있고 빨갛게 가로쳐서 1번 돼 있습니다. 1번. 그리고 위에 보니까 관련 물건 번호가 1, 2, 3이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요. 이 채권자가 돈을 빌려줄 때 담보를 잡았겠죠. 담보를 잡는데 세 개의 부동산에 공동으로 저당을 잡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판단할 때 이 세 개의 부동산을 동시에 매각하는 게 채권자나 소유자에게 유리한지 또는 개별로 매각을 했을 때 채권자나 소유자한테 유리한지를 따져봅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개별로 매각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그래서 각각의 부동산을 따로따로 경매를 진행하는데 사건 번호는 한 개입니다. 한 개인데 이 사건 번호에 1번 물건, 2번 물건, 3번 물건 이렇게 경매를 진행합니다. 이게 물건 번호입니다. 그러면 기일 입찰표에 내가 1번 물건을 입찰할지, 2번 물건을 입찰할지, 3번에 입찰할지를 판단하셔가지고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물건 번호 적는欄에는 1번 물건인지 내가 입찰한 사건이 2번 물건인지 3번 물건인지를 반드시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3번 돌아와서 매각 물건이 여러 개인데 물건 번호를 적지 아니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처리 기준을 보니까 원칙은 개찰에서 제외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물건의 지번, 건물의 호수 등을 적거나 뭐 이럴 경우는 없고요. 입찰 봉투에도 물건 번호 적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건 번호가 적혀 있으면 기일 입찰표에 물건 번호를 안 적어도 개찰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경매장에 입찰하러 가셨을 때 흔히 하는 실수 유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암쪼록 신중하게 입찰을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경매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